어머니, 제발 그 국밥 냄새 좀 풍기지 마세요. 애들 친구들이 우리 집 올 때마다 이상한 냄새 난다고 수군대는 거 안 들리세요? 창피해서 정말 살 수가 없네. 며느리 혜림이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제 평생의 긍지였던 국밥 냄새를 더러운 악취 취급하며 코를 막는 그 모습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갓 돌 지난 아들 동훈이를 업은 채 시장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들이 다 버리는 돼지뼈를 얻어다 씻고 또 씻어 고아낸 그 국물은 제 눈물이었고 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뜨거운 뚝배기를 날라 내 자식 하얀 가운 입은 의사로 만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고맙다는 말 대신 차가운 요양원 입원 서류를 내미는 아들과 제 낡은 보따리를 쓰레기 취급하는 며느리가 서 있습니다. 엄마, 혜림이 말이 맞아. 이제 엄마도 쉴 때 됐잖아. 요양원 시설 좋아. 거기 가면 엄마 같은 노인네들 많으니까 심심하지도 않을 거야. 내 아들 동훈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심장에 박히는 대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소중히 아끼던 낡은 장독대를 발로 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냄새나는 장독대 밑바닥에 무엇이 봉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평생 국밥을 말아 대접했던 그 시장통 단골들이 대체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 초 찬바람이 뼛속까지 시리던 남대문 시장통의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떠나고 제게 남은 건 돌잡이 아들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국밥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손을 담가 고기를 씻었습니다. 손등은 항상 터져서 피가 맺혔고 가마솥 열기에 얼굴은 거무죽죽하게 탔습니다. 아들 동훈이는 식당 구석 사과 괴짝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밥을 모아 죽을 쑤어 먹이며 저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이 시장 바닥에서 무시당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동훈이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라 밤새 잠을 안 자고 국밥 50그릇을 더 팔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몸살이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날에도 저는 가마솥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제 가게에는 유독 가난한 고시생들이 많았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배고픈 눈으로 가게 앞을 서성이던 청년들. 저는 그들에게 나중에 돈 벌면 갚아라며 공짜 국밥을 수없이 말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요. 눈물 젖은 국밥을 먹으며 다짐하던 그 청년들의 눈빛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내 자식 같아서 그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서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훗날 이 나라의 검찰총장이 되고 건설사 회장이 되고 장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 동훈이는 의사가 되었고 소위 말하는 강남 부잣집 딸 혜림이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앞날에 방해가 될까봐 평생 일궈온 국밥집 명의도 아들에게 넘겨주고 작은 방 한 칸에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격떨어지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시장통 옷 좀 버리세요. 그리고 그 낡은 일기장이랑 땅 문서는 왜 자꾸 들고 계시는 거예요? 유치하게. 며느리는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남편의 유품인 낡은 일기장과 30년 전 우연히 샀던 시장 변두리의 땅 문서를 쓰레기 보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그 땅이 그저 개발도 안 된 시골 땅으로 보였겠지만 제게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갈등은 며느리 친정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동훈 씨,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시장 땅 좀 팔면 안 돼? 우리 아빠 사업 자금으로 딱인데. 어머니가 고집 피우고 안 주시잖아. 며느리는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주저하더니 결국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욕심 좀 버려. 그 땅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혜림이네 도와주고 우리도 편하게 살자. 제가 거절하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들어와 짐을 헤집고 급기야는 저를 치매 환자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이 안전해요.
강제로 요양원 입원 동의서에 지장을 찍게 하려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보며 저는 40년 동안 지켜온 가마솥의 불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원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제 낡은 장독대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던 그 간장 냄새 진동하는 장독대 안에는 사실 40년 전 제게 국밥을 얻어먹었던 청년들의 연락처가 적힌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저는 그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남대문 시장 국밥 할머니인데 기억하는가? 그 순간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받은 건 현재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를 이끄는 최 회장이었습니다. 어머니십니까? 제가 30년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양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회장은 즉시 자신의 전용차를 보내 저를 요양원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그 쓸모없는 땅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산 그 땅은 이제 국가가 추진하는 초대형 신도시 개발의 핵심 노다지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치만 해도 무려 1,000억 원. 뿐만 아니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시장통 아들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여당 중진 의원, 대학병원 이사장.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희는 없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셨습니까? 저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혜림이와 아들 동훈이는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 땅을 팔아 친정 사업을 살리고 호의호식할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날아온 것은 돈 뭉치가 아니라 토지 수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증여 무효 소송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순자. 이 노인네가 감히. 며느리는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추진하던 사업 부지는 최 회장의 건설사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사기 혐의로 검찰청에 불려갔는데 그를 신문하는 검사가 바로 제 국밥을 공짜로 먹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그 고시생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다고? 법대로 처리해주지. 아들 동훈이는 병원에서 파면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직접 찾아와 동훈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자네 미쳤나? 우리 병원 최고 후원자이신 서순자 여사님을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켜. 당장 짐 싸서 나가. 며느리와 아들은 무릎을 꿇고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비를 맞으며 국밥을 팔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자식처럼 저를 보필하고 서 있었습니다. 동훈아, 너는 의사가 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며느리야, 너는 부잣집 딸로 태어났지만 진짜 귀함이 무엇인지는 모르는구나.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국밥 냄새. 그게 바로 너를 키운 향기였단다. 저는 그들이 내밀던 요양원 서류를 갈갈이 찢어 빗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 재산 1,0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죠. 이름은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국밥 재단입니다. 제 아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제가 예전에 하던 시장통 작은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곳에서 물을 씻으며 눈물을 닦고 있죠.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했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힘든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마십시오. 내 손에 쥔 가위 하나, 내 몸에 밴 땀 냄새가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훗날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천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굽이굽이 험한 인생길,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제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국밥처럼 뜨겁고 진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빕니다.